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출장을 좀 다녀왔고요. 어, 여러분들한테는 뭐 기쁜 소식이고 저 역시 당연히 기쁜 소식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하기에는 음,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 상임위 두 개의 다 저희 국감에서 다뤄질 것 같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정무위는 제가 많은 미팅도 있고 많은 자료도 보냈고 그 미팅을 하면서 설명 당연히 했고 영상을 또 제작을 해서 PT까지 다 했는 자료 뭐 그렇게 해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행안위 쪽 미팅을 하고 왔는데, 저는 많은 시간을 좀 할애를 받고 싶었었어요. 어, 근데, 아, 정말 감사하게도 자료를 정말 많이 다 보내준 자료를 다 본 것 같고, 뭐 통화도 그 사이에 제 기억으로는 뭐 확실하게 두 번은 좀 이것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하는 그런 통화도 하긴 했는데 길게는 하지 못했어요. 뭐 한 15분 뭐 그렇게 통화를 했는데 오늘 미팅을 하면서 제가 노트북까지 가져갔고 추가 설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뭐, 스몰 톡은 아니고, 이 일과 관련해서,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 그,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노트북을 펴지 않고서, 말로만 한 40분 정도를, 서로 뭐,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무위와 행안위에서 다뤄야 될 사안을 그 구분을 해가지고 하자는 의견에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내로 질의 내용을 그쪽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거를 저한테 컨펌을 받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그쪽에서 초안을 잡아서 온 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보충을 할 게 있으면 보충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진행을 하자. 근데 그 사이에 이 경찰청부터 해가지고 소관 기관에다가 관련 기관에다가 자료 요청도 이미 다 해놓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국감 질의가 국감에서 다루어질 수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국감에서, 상임위 두 군데에서 다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이거지요. 이거는 사실은 어, 하루 종일 국감에서 다뤄도 정무에서 다룬다고 하면 하루 종일 해도 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실 제가 오늘 가면서 그 전에 행안위 쪽 뭐 사무국장이라는 사람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게 이 저희가 사건을 접수를 하고 그 고발 관련되는 사건 관련되는 자료들을 제가 무특기로 되는 거를 이거는 봉투에 서류 봉투에 못 넣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그마한 가방을 하나 부피가 좀 되니까 거기에 담아갔는데 이 자료를 보여주겠다는 내용을 봐주십사 하는 게 아니고 이만큼의 자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혼장담 비슷하게 했던 사람은 그거를 못했어요. 뭐
두 손 두 발 든 거지요. 근데 이분은 젊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안위와 정무위가 이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행안위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정무위 쪽에 17년부터 20년까지 한 4년 가까이를 정무위 의원을 모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훨씬 이 이해도라든가 이런 것도 빠르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이라는 데에서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수사가 잘 안 되는 이유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겠는데, 그 모든 것이 서로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 국감에서 다뤄질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한 거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질의 내용을 컨펌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 제가 오늘 그분하고, 그전에 정무위 쪽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다.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보고 이해를 하려고 한 사람들이 극히 적었다는 거죠.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속 터져 미치겠는데, 내용을 보면은,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이거를 정말 집중해서 좀 듣는다고 하면은, 뭐가 문제인지를 확실히 캐치를 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돼야지 그래도 정치권에서, 어, 정치를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게 지역구마다 다르겠지만은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런 그 유권자로부터 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 그러면은 그리고 학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어마무시하죠. 근데 대통령도 그다음에 장관도 국회의원도 다이렉트로 뭔가를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거기가 어떠한 보고가 올라왔을 때 그거의 판단 여부를 결국에 이제 결정을 거기서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 그 모기업에 공채 일기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생활을 좀 하다가 보니까 노조가 이렇게 좀 말썽이었다.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뭔 이야기를 했냐면은 아니 부장, 그 다음에 이사, 이런 사람들 왜 돈을 많이 받아갈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엔지니어링을 하는 엔지니어들, 그 다음에 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하는 생산자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아가요. 실제로 일하는 것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아갈까?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조업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발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마지막에 그 제품을 판매를 하는 사람, 그 영업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개발로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는 생산 쪽을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 영업 쪽을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실제로 개발을 좀 시원찮은 걸 했고 생산을 좀 시원찮게 해도 영업을 잘 하면 잘 팔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조직에서 각각의 기능별로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지 역할들을 해야지만이 그 전체가 롱런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롱런을 할 때 우리는 늘
연말 정도 되면은 연말 결산 뭐 정리도 하면서 뭘 해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요. 명년, 다가올 해. 그러면은 그거를 왜 하느냐? 시장 트렌드도 다 읽고, 그 다음에 제조가 되는 것들, 이 1차 산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들은 트렌드가 변화를 일으키면서 사실 우리 휴대폰 이런 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으로 바뀌어버렸죠. 어떤 사람들은 10년 이상 쓰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은 지금은 통상 한 2년, 3년 이때마다 한 번씩 바꾸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제품을 어떻게 생산을 할 거냐, 어떤 거를 사업 계획에 넣어가지고 이거를 제품화해서 매출을 올릴 거냐, 사업을 할 거냐, 이런 거를 스태프들이 하겠죠. 하는데 결정은 그 사람이 해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할 만큼의 그 자료를 제공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 해야 되냐? 그게 스텝이에요. 대통령이 시장에 가가지고 그 시장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그 흐름인지 다 혼자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분야별로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또 이슈화 해가지고 해결을 해 나가는, 치고 나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그게 장이라는 거고. 그럼 거기에 참모진이라고 하는 스태프들이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똑똑해야 돼요. 저는, 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이든 대표이사든 뭐든 이 사람들이 조금 사실 모자라도 정직하고 뭔가 그 정도를 걷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조금 그 이해력이 떨어지고 한 부분들은 그 스텝들이 얼마나 그 능력들이 있겠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 주변에는 국무위원에다가 수석 비서관, 지금은 뭐라고 구청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장관급의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해주는 거지. 대통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비서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수석 비서관에 또 해당이 되는 그 비서관들이 있는데, 이 비서관들이 일종의 수석 비서관을 장으로서 놓고서 또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돼야지만이 제대로 되는 조직이 돌아가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은, 국회의원 사무실에 또 이런 사람들이 즐비해야지 국감 제보가 엄청나게 몰려들고 민원이 엄청나게 밀려들더라도 그거를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제보자가 또는 민원자가 제대로 설명이 돼가지고 제대로 된 내용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설프게 들어온 내용이라도 이게 한번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어떤 사무국장은 그런 식이었고 이 비서관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은 이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게 무엇보다도 그 제보가 들어온 것 중에서 중요해 보이고 시급해 보이고 그다음에 무게감이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그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본다는 거. 이게 립 서비스나 이 처세술에 그 강한 이런 나이 먹은 사람보다도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 경험이 많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현 상황을, 현재의 현재의 트렌드라든가 이런 경향, 이런 것들을
제대로 캐치를 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따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옛날 것도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현재 것까지 안다 그러면 최고지요. 근데 이게 제가 몇 군데 국회의원 사무실을 뭐 방문도 해보고 뭐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하는데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10분, 15분 이상을 안 앉아 있어요. 대부분은 어느 정도 듣고 나면은 일을 보좌진한테 넘기는 거지요. 자기 스텝한테 넘기는 거지요. 그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듣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전에 국감에 한번 올라갔잖아요. 그때 사진을 보면은 뭐 국회의원을 만났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들고 간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볼까요? 안 봐요. 그럼 거기에 참모진이 얼만큼 그 내용을 징계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모르면은 그 제보를 한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귀찮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게, 제대로 된 거를 파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두 군데 상임위에 컨택을 했는데 지금 현 상황은 두 개가 다 이해를 하고 이거를 저는 오늘도 그 생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집중을 해서 듣고요. 계속해서 귀찮다는 모습 하나도 안 보이고 되게 스마일링, 이 꼬리가 좀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답변이라는 거, 이제 그 리액션이라는 게 네, 맞아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다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 웃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정무위에서 다루고 있는 정무위에서 그 제가 드리는 자료가 거기하고 오버랩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결국에는 행안위와 정무위로 무게감을 놓고 봤을 때는 정무위가 훨씬 다뤄야 될 내용이 많아요. 행안위는 기본적으로 이 부실수사에 대한 부분이죠. 의견 일치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금융범죄는 있잖아요. 경찰에서 다룰 만한 그 사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버겁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담당 수사관들이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뭐 경찰대를 나온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거기는 그 경위로 시작을 하잖아요. 뭐 육군 사관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소위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소위는 소대장이잖아요. 지구대 가면 옛날에는 경위가 소대장 역할을 지구대장을 했잖아요. 파출소장. 지금은 이제 워낙에 이 인력들이 꾸준히 그 퇴사를 하지 퇴직을 하지 않고 그 경찰 생활을 계속하니까 경위들도 많은데 호봉에 따라 가지고 파출소장 지금은 뭐 지구대 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순경이 시작해서 경장이 되고 경사가 되고 경위가 되고 경감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서 금융 범죄를 따질 수 있느냐,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서로 소위 말해서 소통이라는 거는 서로가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고 서로가 또 그 내용을 가지고서 그, 뭐, 의견을 나눴을 때 그게 합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은 뭐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한쪽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둘이서 이야기하면은 역 놓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딱 40분 정도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를 다 봤다는 거예요. 저것도 제가 보내준 건. 그래서 국감에서 다룰 내용과 서면 질의를 할 거를 좀 구분을 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일단 정무이든 행안이든 양쪽 다 지금 저는 국감에 두 개가 다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음, 제 스스로는 뭐 좀 확신에 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한 내용들만 봤을 때 안 올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무위는 제 어, 개인정보, 참고인이든 뭐든 정인이든 어떻게 국감에 참여를 하는 걸로 개인정보까지 언제쯤 시간을 좀 비워주세요.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다 했고, 뭐 거기에,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뭐, 그, 어, 기자회견, 그 다음에 언론사에다가 그 내용을 전달을 해서 기사화하는 거. 여기 그저 다 이야기되고, 오늘 만나는 쪽은 질의 내용을 썸머라이즈 해가지고, 썸머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줘서 제가 보충을 할 건지 말 건지, 일종의 컨퍼메이션을 할 수 있는, 확인을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그 일주일 이내로 그 자료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작성을 해서. 이 정도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상임위에 국감을 진행하면서 두 개의 상임위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뭐 이전까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희귀한, 아, 희귀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가면은 경찰도, 그다음에 뭐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사건을 쉽게 다루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깊이 있게 들어가겠죠. 제가 오늘 또 추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믹스라는 그런 이제 용어에다가 거기에 보면 텀블링, 뭐 그다음에 스크램블, 그다음에 아, 또 하나가 셔플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추적을 좀 어떻게 보면 익명성이긴 하지만은 추적을 좀 피하는 그런 것도 뭐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스타디를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이미 뭐 비트코인을 저희가 스테이킹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이게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 일단은 계속 한 번 정도씩 더 넘어가 있고, 그 전에 모아놨던 것들은, 토럴 밸런스가 제로가 돼 있어요. 다음 넘어가면은 토럴 밸런스가 넘어온 그대로 트랜잭션 되는 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거를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몇 개로 나눠 놨을까 궁금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뭐 앱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믹서 이는 쪽을 비트코인 믹서라는 이는 쪽을 생각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프로그래밍 상으로 스테이킹 지갑이 어디로 가 있을까? 몇 개가 될까? 이런 것들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가능하다는 게 일단은 전문가의 의견이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개인이 해서는 불법이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쪽에 그거를 의뢰를 해야 되는 거죠. 경찰 쪽에서 그걸 다뤄야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기업이라도 사기업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암호화폐 추적기라고 언급을 해요. 경찰에서. 암호화폐 추적기가 뭘 가지고서 이야기하겠어요?
거기 자체적인 뭐 어떠한 그 추적 장치가 있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더 스캔이고 또 하나는 어 비트코인 어드레스 룩각 같은 이런 익스플로어일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이해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네, 그래서 어, 기록을 녹화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거를 넘길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 또 어제 오늘 만나는 분하고도 이야기를 그렇게 나눴고 근데 아 제가 그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이해도도 아주 뭐 좋아서 스마트해서 그잘 이해를 하신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도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자료도 명확하게 전달을 했다. 그리고 에비던스라고 하는 출처가 명확한 걸로 제공을 했다. 그래서 어, 저는 정말 이게 두 군데에서 다 다뤄진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다음으로 가는 게 언론이잖아요. 언론에서 더 두드려 줄 거다. 그러면은 수사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소위 말하는 페어하게 공정하게 어느 누구도 인발부할 수 없도록 뭐 그런 상태로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제 나름대로는 그 많은 뭐 그, 그 저기 어, 이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게 될 거다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수사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당연히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제 관심사는 오로지 그게 하나에 있다. 스테이킹, 짱고량. 그리고 이게 몇 개가 남아 있으면은 몇 개를 그 빈 것들은 왜 나갔느냐? 왜 사용이 되고 없느냐? 그 내역서가 100% 있어야 된다. 그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또 그게 없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빈 틀에 가까웠는데 몇백억을 가지게 됐다 손쳐도 이거 감당하기가 사실은 주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현시가로 따지면 수조 원에 해당이 돼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 못 쓰고, 그 다음에 명확한 프로그래밍을 한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확실하게, 그거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도 설명을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내 지갑에서 분명히 빠져나갔다 이거예요. 빠져나갔는데 이게 제가 지갑을 가져갔거든요. 이 지갑에 넣겠어요? 어디에 넣겠어요? 이거는 어드레스에서 어드레스. 그게 월렛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드레스예요. 주소예요. 지갑이라는 표현 자체가 주소라고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렇게 뭐 넘어가야지요. 그게 아니면은 비트코인 자체가, 암호화폐 자체가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요것들이 전부 다 기록들을 다 삭제를 했지요. 근데 여기에 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넘어갔는데, 내 지갑으로 들어갔는데, 표시 5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이게, 어, 사실은
저도 일을 하면서, 아, 정말 쉽지 않아요. 이 내용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하기가. 근데 파악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서, 아, 뭐 그렇게 기술적으로 뭔가를 해 먹었다 손 쳐도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것이 무조건 하고 존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진리 자체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한으로 이걸 가지고 있느냐가 또 중요하지요. 그냥 계약으로 또 넘어가지요. 그래서 그 뭐 JNK 뭐 이런 그 하레비를 데리고 와도 못 이겨요. 걔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일반인이긴 하지만 그렇게 뿌려놓은 그 저기 내용을 가지고서 그거를 뒤집는다 또는 뭐 그 정관 내용 뭐 생키를 떨어봐도 저는 그거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판사가 또는 검사가 수사관이 그럼 뭐 수사 부분은 이미 뭐 완전히 그 의하다는 걸 이미 우리는 확인을 했고 검찰이나 판사나 뭐 이렇게 갔을 때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는 증거가 뒷받침이 된 상태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를 그게 있냐, 없냐. 그걸 또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가지고 있었냐. 또 그게 또 사용이 어떻게 돼버렸냐. 뭐 이런 것들이 토탈적으로 묶여가면은 저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줄거리를 쭉 끌고 보면은 이거는 명확해요. 그리고 심플해요. 이게 왜 제가 이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하면은 그렇게 많이 뿌려진 뭐 그 기사, 그다음에 그 공지사,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언론사가 또 추가로 확인해 준 것. 그다음에 뭐 인수했다는데 뭐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보면은 활동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봐서는 뭐 제가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일을 하는지 어떤 매출이 있는지 이런 것도 뭐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그 미국 쪽에 계시는 분하고 저하고는 정말 많은 내용을 그 서로 이제 교류도 하면서 이 이제 솔루션을 좀 찾아내는 그런 그다음에 이제 어,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거기는 B2B라고 했잖아요. B2B는 기업 대 기업이고 기업에서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주문을 한 그 기업 하나에 해당이 되는 니즈만 요구사항만 만족을 시켜주면은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것만 만족이 딱 되면은 끝나요. 프로젝트이. 근데 B2C로 넘어가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앱이라고 하면은 뭐 B2B, B2C 뭐 그 기술적인 거 더 이상 따질 필요도 없어요. 구버전과 신버전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메인넷을 기준으로 보자고요. 소스 코드 못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소스 코드 부분이 그 어떠한 사람이 개발을 할 때 이런 문제 그 소스 코드를 받아가지고 뭔가를 앱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B라는 그 앱 디벨로퍼가 이거를 또 개발을 하려고 또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고 이게 정말 그 각각의 니즈를 원하는 커스터머 그 메인넷을
개발을 했고, 거기에 소스 코드를 내보내고, 그 개발했는 소스 코드를 가지고선, 그 뭐, 앱 디벨로퍼들이 앱 개발자들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자기 앱을 만들어라. 개발을 하고, 런칭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 요게 어떻게 보면, 그 기준으로 보면은 B2C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98%를 만족을 시켜놔도 2%가 항상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퍼펙트하게 이것 자체를 만족을 시키는 게 어려워요. 그게 테크놀로지거든요. 근데 B2B만 하다가 B2C를 하는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 우리 기술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들었는 거는 MDL을 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결국에는 하드웨어적으로 CPU 역할을 처리를 하는 장치를 가지고서 그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 분산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처리하는 것과 서명과 검정 뭐 이런 부분을 분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실제로 나왔어요? 속도 뭐 그거 아, 속도 부분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뭐 우리 15,000 dpi 이상 들어본 적 있어요? 실제로 그거 가지고 뭐 뭔가를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아직도 울고 먹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회사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이게 기업을 상대로 한다는 것과 일반 고객을 비교를 했을 때 고객은 그 뭐 소위 말해서 그 이게 그쪽에서 정말 뭘 요구를 하는지를 세세하게 하나하나씩을 다 따져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제품을 하나 내놨는데 호불호가 있죠. 개인마다 나는 이거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데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이거 안 살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게 내가 보기에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당장 내가 필요해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막 그, 그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해 가지고 요구를 하는 정도가 다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능이 더 추가가 됐으면 요거 샀을 건데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B2B가 B2C를 하기에는 이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B2C라는 부분을 언급을 한 것뿐이지요. 메인넷으로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요. B2C의 C는요. 우리 커스터머들이 우리와 같은 뭐 프론티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냐? 앱 디벨로퍼들이에요. 디센트럴라이즈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 디벨로퍼들. 이 사람들이 커스터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소스 코드도 없고, 그럼 거기에 B2C에 해당되는 C는 누구냐? 묻고 싶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는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커뮤니티 풀은 투자 회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걔들도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업 풀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기업 풀이라고 하는지, 기여라는 건 뭔가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뭘 해요? 투자하는 것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노드? 자기들이 노드 운영을 해요? 다 위임하잖아요. 누가 해요? 또 그 놈들이 해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투자에다가, 사용자에다가, 그 다음에 사람을 모으는 역할. 이게 다. 근데 메인넷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B2C라는 개념이 여기는 안 들어가죠.
그 사람들과는. C와 관련이 있는 거는 디벨로퍼들이에요. 앱 디벨로퍼들.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B2C, B2B 뭐 그러니까 되게 뭐 있어 보이는 거 같지요.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기업 대 기업의 꼭 이 저기 B2B잖아요. B2C는 기업이 이제 커스터머들 불특정 다수의 커스터머들과의 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서 B2C라고 하잖아요. 클라이언트가 되든 커스터머가 되든 어쨌든 C는 그런 C예요. 고객이라는 거죠. 고객은 무식해요. 고객은 무식할 수도 있고 100% 무식한 거 아니지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의미가 그냥 무식하다는 게 아니고 그 제품의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휴대폰을 그 스마트폰을 사용을 한다면 운영체계 알고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냥 클릭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오퍼레이터, 조작자지요. 운영체계 몰라도 돼요. 운영체계 알라 그러면은 뭐 알아야 돼요?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알려 그러면 언어를 알아야지요. 언어를 알게 되면 고전에 또 이 운영체계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깊이 들어가 버리면요. 결국에는 이거, 그런 면에서는 커스터머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노트북을 사용한다? 이 운영체계 알고서 쓰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 프로그램 이 자체가 제대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자로서, 이용자로서, 오퍼레이터로서 이거를 사용을 할 뿐이지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컴퓨터나 뭐, 그다음에 이 스마트폰도 어떻게 보면 컴퓨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조작자인데 이 조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는 거죠. 정보를 서칭하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뭐 이런 거 가지고 거기 검색어 몇 개 넣고 툭 엔터를 치면은 정보가 툭 떠오르지요.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원하는 해당되는 거 검색하는 정도, 전화하는 기능 정도. 그다음에 유튜브 있으면은 그거 클릭만 하면은 그냥 볼 수 있는 거. 이런 사용자 정도의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혹이 되지 말아야 된다. 제가 그 현영건이라는 사람이 문경시 그걸 그 설명을 한 기사 내용을 보면 하이프루프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이프루프를 실제로 이거를 그 실제로 사용을 하고 할 수 있으려 그러면은 정말 이게 우주선 개발하듯이 그만큼의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 시험 자체를 뭔가를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론을 가지고서 지금 나온 이야기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거기다 말을 뚝 잡아 넣으니까 뭐가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오케이. 성경 씨 거기에서 그 실제로 하이프루프가 우리나라에 적용이 돼가지고 뭐 30분 내로 문경까지 온다. 서울에서 뭐 시간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빨리 왔다가 빨리 간다. 근데 중간에 출발과 동시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승객이 한 사람이 막 갑작스러운 이 그 병이 그 통증을 느끼거나 뭐 죽을 것 같다. 그럼 30분 그냥 가야 돼요. 이런 거 뭐 이건 이제 아주 그 조그만한 예인데 근데 그 자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팍팍 때려 넣어 버리면은
언론 기사를 본 사람들은 뭐 되게 어려운 이야기에 그 뭐 그 하이 테크놀리지 정도가 아니고 이런 그 상상을 할 수 있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테크놀리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이 이야기 생각을 해요. 그런 용어들을 갖다 넣어버리면은. 근데 스스로 읽는 사람도 독자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혹할 필요가 없죠. 내가 알고서 이해가 됐을 때, 아, 이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언론 플레이는 저희가 그 조그만 회사가 얼만큼의 많은 이 언론 기사를 뿌려놨는지를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상장이 돼 있는 회사라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실은 뭐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언론 플레이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내용들이고 그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요 전부 다 아, 미래형이에요. 뭔가가 명확하게 현재 완료 또는 과거로 해가지고 딱 끝난 게 아니고 현재 그러니까 이 미래에 있는 내용을 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고 뭐가 돼요?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늘 말씀드리는데 저보고 이빨림에 뭐 립 서비스로 응원합니다. 뭘 응원해요? 그 응원이 돼요, 그게? 내가 듣지도 못하고 그 응원하는 게 뭔가 저한테 힘이 돼요? 립 서비스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뭐 누구는 뭐 어디서 뭐 정말 그 엄청난 이런 이제 추앙받는 식의 호칭을 듣고 뭐 그러는데 저는 그런 내용 올라오면 무조건 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뭐 의미 없어요. 그리고 결과가 없는 거 과정을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의미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도 결과가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열심히 한 거, 열심히 했던 뭐 우야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열심히도 하지 않고 제대로 내용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은 싸움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스테이킹 지각을 먼저 확인을 하기 위한 그 거기에 지금 몰두해 있는 것뿐이에요. 오늘 내용이 좀 짧게 하려고 했던 게 좀 길어졌는데 실제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와 같은 사람이 국감장에서 발언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 종종 있나요? 그러면 그런 발언대에 올리려고 생각을 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올라가면은 벌벌 떨고 뭐 지금까지 설명한 것도 시원찮은데 저 발언대에 올라가 가지고 벌벌 떨면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고 내려온 올 사람을 거기에 올려놓겠어요? 올리고자 하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할 거냐? 들었잖아요. 자료를 봤잖아요. 누가 만든 거? 제가 만든 거. 누가 설명해요? 제가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제시되는 게 출처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기자회견 열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답변도 못한 사람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열어주겠어요? 자료야. 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또 검증을 하려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건데 제가 준 자료를 가지고서 배포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근거도 확인을 했고 설명도 들었고 그러니까 내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객기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요. 정말 제가 요 최근 들어가지고 추가로 테크니컬한 부분,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의 것들도 계속 파악을 좀 해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것들은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이 빠지더라도 명확하게 뭔가를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는 아무리 뭐 판사가, 검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테크니컬한 부분 몰라도 이 부분만 가지고도 이거는 범죄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들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거 아니면은 제가 싸움을 해본들 저 같은 놈이 가가지고 뭐 아무리 떠들다 봐도 뭐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시작부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또 감사하게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두둔한다. 감사해야 한다. 뭐 옹호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겁나는데 감사하게도 거기서는 엄청난 양의 기록물들을 계속해서 풀어놓은 거예요. 언론 기사, 그네들이 내놓은 거를 기자가 그 조그만 회사 쫓아가가지고 그 자기들이 기자들이 뭔 일이 있는지 쫓아가가지고 뭔가 했을까요? 삼성 정도 되면은 뭐 상주를 하고 싶겠죠. 기자들이. 근데 그런 회사 옛날에 매출이 뭐 그 설립 연도도 그 2018년도지만 19년도 매출 제로, 2020년도 뭐 그 3,840만 원, 21년도 160억 갑자기 뛰었어. 누가 알아요? 160억 뛰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자들이 전부 다 회계감사 자료를 다 떼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줬을까요? 소스를. 그러면서 그 내용을 내뱉은 쪽이 거기니까 출처가 명확하지요. 이런, 이게 이런 식으로 그 정리가 되지 않은, 뭐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제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는 저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립 서비스, 뭐 그 보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희야. 저희가 될 수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또 뭐 조금은 더 희망적이고 기다림에 좀 푸근한 마음으로 좀 있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아, 그를 권선징악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날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 또 이, 정말 좀 콧노래가 뭐 허밍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용 잘 참조하시고 어, 오늘 주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